다음 시청자분은 전화 주신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종목 있으실까요? 금호석이요. 매수가 비중 얼마십니까? 18만 원에 10%인데요. 이게, 네. 물타기를 해서 5% 갖고 있었는데 5%를 플러스 해가지고, 예. 단가를 지금 낮춰놓은 거예요, 제가. 네네. 20만 원 넘겼었는데, 예. 그래서 단가를 지금 18만 원대로 낮춰놨는데, 이게 한참돼서 갖고 있는지가 제가, 그래서 며칠 전에 이걸 5%를 더 사가지고 이 단가를 좀 내려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이 가격이라도 갈 건지 어떤지 몰라가지고. 네, 저희가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호석유 네. 예, 6거래일 연속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1% 플러스고요. 13만 800원 마감됐습니다. 이렇게 오르는 기간 동안 아무래도 최근 매수라고 하셨으니까 예, 이 오르기 시작할 때쯤 전후로 해서 사신 것 같은데 매수가가 낮아졌지만 27%의 손실이시고요. 매수가 이상 회복 가능할지 의견 주시죠. 예, 일단은 뭐 소기업황 중에서 이제 합성 고모와 좀 많이 밀접한 관계를 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이제 실적 자체가 보면 영업이익보다 단기 순이익이 꽤 나온 이유 자체가 회사가 발전 사업 부분도 꽤 있거든요. 예, 그 부분이 회사가 꾸준하게 단기 순이익에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다른 예컨대 순수한 NCC 회사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아에 비해서는 실적이 상당히 양호해요. 앞서 이제 발전 사업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 실적의 안전판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석유화학 회사들 대한유화가 실적 발표했는데 적자를 예상했는데 약간 흑자 전환을 했죠. 약간 흑자 전환했고 아직 롯데케미칼은 거의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실적 발표를 하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되든 간에 대체적으로 석유화학 업황 자체도 바닥은 찍었어요. 근데 개선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 자체는 반도체 업황 자체는 이제 감산 이후에 빠르게 업황이 좋아질 수가 있는데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경기가 뚜렷하게 특히 중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앞서 제가 철강업종도 얘기했지만 중국 경기를 중심으로 해 뚜렷하게 제조업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업황 자체는 공급 과잉입니다. 투자를 엄청나게 중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특히 중동이라든가 미국 쪽에 투자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정말 제조업 경기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한 과거에 이제 금호석유화학이 2022년도가에 영업이익이 2조 4천억 났거든요. 엄청나게 났거든요. 올해는 지금 한 4천억대로 아마 줄어든 거 알고 있는데 2조 4천억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자체는 거의 경기에 좀 후행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즉, 이 종목은 이 회사 자체적인보다는 제조업 경기, 특히 중국 경기와 관련된 소재와 관련된 철강이라든가 화학이 같이 맞물려 가기 때문에 앞서 제가 KG스틸 진단해 드릴 때 중국 경기가 좋아져야 간다. 결국은 기대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중국 경기가 지금 안 좋으니까 경기 부양책을 사용을 해가지고 내년도 상반기도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 이제 상승 흐름으로 전개되지 않겠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다른 롯데케미칼이라든가 대한유아에 비해서 실적 상태가 상당히 안정성이 있다. 왜냐하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작년도 6, 7천억이 대규모 적자가 났거든요. 근데 예사가는 작년도 그렇게 적자 나는 국면 쪽에서도 예사는 연간 단위로 1조 1천억 정도 이익이 났거든요. 올해도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거의 흑자 전환을 하겠지만은 그래도 올해 4천억 정도 영업이익 나고 단기 수익도 앞서 발전 자회사들 실적 때문에 단기 수익 4천억이 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가는 떨어지지가 않아요. 또 예사가 주당 BPS가 18만 원짜리, 19만 원짜리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치 종목들은 앞서 제가 코리아 서킷 얘기할 때 코리아 서킷 가치 주생 얘기 주가 떨어질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대신 올라갈 때는 업황 자체가 빠르게 안 좋아지니까 근데 대한유화가 흑자 전환했다고 주가 따라서 하면 안 됩니다. 주가 실적이 폭발적 안 좋아지거든요. 오히려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지. 그래서 금호석유 같은 경우도 현재 주가 조금 저점에서 한 10% 정도 언저리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이 얼마에 추가 매수했는지 모르겠지만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주가는 바닥에서 좀 어느 정도 나왔으니까 추가적으로 12만 5천 원이라든가 6천 원 정도 내려온다 한다면 5% 10% 정도 물타기 하신다 한다면 매수 단가가 아마 10만 6만 원 정도까지 아래까지 좀 내려오겠네요. 그런 국면 쪽에서는 충분히 내년도 이 종목도 상반기를 내다본다 한다면 손실 없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현재로 봐서는 뭐 물론 이제 기업 내용으로 봐서는 주가가 좀 가야 됩니다. 근데 시장 자체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자동차를 중심으로 대폭적으로 좋아진 주식도 못 가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을 고려해 본다는 현재 주가 상승 여력은 제한적, 현재 기술적 지표상으로 본다 한다면 14만 5천 원 정도가 단기 목표가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를 본다 한다면 16만 원 정도까지 목표 주가를 염두에 두시고 대응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가 매수 한 번 더 가능하실까요, 시청자님?
아, 이거를 그럼 한 번 더 이거를 매수가를 내리려면은 한 5% 정도 더 사야 되나요? 네. 네, 주가 하락은 뭐 제한적이에요. 현재 11만 원 3천 원대가 8월 중순에 저점이었지 않습니까? 네네. 예산은 앞서 얘기했다시피 탄탄한 회사, 과거에 회사가 돈을 워낙 많이 벌어놨기 때문에 하방은 지지가 됩니다. 근데 부채 비율도 과거 회사가 부채 비율에서 300%, 400%까지 넘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회사가 호남 소기화학이었거든요. 제가 회사 초기 단계 주가 5천 원대에서부터 보라매공원에 있는데 이제 기업 탐방도 가보면서 함께 제가 했던 주식입니다. 그 뒤로 엄청 좋아졌던 회사이기 때문에 하방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주가가 업황이 빠르게 좋아지지 않으니까 주가가 빠르게 못 간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한 5% 더 하면은 16만 원대 정도 하면은 될까요? 네, 일단은 현재로 봐서는 그 정도 목표 주가는 내년도 최소한 3, 4월 달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단기적으로는 올해는 제가 보기에는 13만 5천 원 정도 시장 여건이 안 좋으니까. 예. 그렇다고 이거를 그냥 저거 던지기는 아깝고. 그러니까요. 가져가셔야죠. 그렇죠. 예, 제가 팔란 얘기 안 했습니다. 예, 예. 예. 내려오면 그럼- 조금 사세요. 같이 주니까 예, 예. 올라가면 기회수익이 떨어지니까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손절하시면 안 되고 이제 뭐 네. 떨어지면 오히려 사야 되는 주식이니까 만약 추가적으로 내려온다 한다면 5% 10% 정도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금호석유, 석유화학 업황이 제조업 경기와 중국 경기에 달려 있는데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큰 정지양세를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업황이 안 좋을 때 사고 좋을 때 잘 파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추가 매수 의견 목표 주가는 14만 5천 원, 2차 16만 원입니다.